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한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나라와 세력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며 역사를 만들어 왔다. 한 나라의 시작과 끝의 흔적을 쫓아서 강원도 철원에서 삼척까지 여행을 시작해본다.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철원은 궁예가 중국 대륙과 한반도를 아우르는 거대한 대동방국을 꿈꾸며 세운 태봉국의 도성이 있던 곳이다. 태봉도성은 현재 철원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비무장지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금단의 땅이다. 멀리서나마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평화전망대에 올랐지만 미세먼지가 심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으로 확인은 못했다. 고구려를 부흥시키겠다는 야망을 품고 지은 도성의 외곽성은 12.5km, 내곽성은 7.7km의 규모라고 한다. 한양도성이 18.6km이니 비교를 하며 그 크기를 짐작해본다. 야망을 품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나 궁예는 평정심을 잃고 횡포를 저질러 민심을 잃고 결국은 왕건에게 쫓기어 피신하다 피살당하고 말았다. 궁예는 새로운 세상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나라를 이어받은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해 하나의 국가를 세웠다. 그러나 고려도 5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성계에게 넘겨주며 사라지게 되는데 고려의 마지막 흔적을 쫓아 고성의 왕곡마을로 향해 본다.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자를 내주고 원주를 거쳐 이곳 고성까지 쫓겨오자 공양왕의 최측근이었던 한부열은 왕을 따라 고성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곳 마을은 한부열이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고성에 낙향 은거한 후에 그의 손자 함영근이 이곳 왕곡마을에 정착한 이후 함씨 후손들이 대대로 이곳에서 생활해 왔다고 한다. 특히 19세기 전후에 건립된 북방식 전통한 옥과 초가집 군락의 원형을 유지한 채 잘 보존되어 왔기에 전통민속마을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2000년 1월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로 지정, 관리되어 오고 있다. 이처럼 왕곡마을은 고려말 조선 초 이래 양근 함씨와 강릉 최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600년 세월을 내려온 전통 있는 마을이다. 물에 떠있는 배의 형태인 방주형 지형인 왕곡마을은 풍수지리상 사람과 재물이 모이는 명당이라 여기는 곳이다. 이러한 방주형의 길치는 물에 떠있는 배의 형국이어서 구멍을 뚫으면 배가 가라앉기 때문에 한때 마을에는 우물이 없었다고 전한다. 우물이 없었던 시기에는 샘물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1.5km 정도 들어온 곳에 위치해 눈에 잘 띄지 않는 데다가 야산에 둘러싸여 외부와 차단된 골 형태의 분지를 이루고 있으니 사라진 나라의 충신들이 몸을 숨기기에 제격이었을 것이다. 나라와 왕을 위해 충절을 지키고 시류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을의 기운을 느껴본다. 고성에서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가다 보면 기암괴석과 바위섬, 그리고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절경이 일품인 절벽이 나온다. 이곳은 고려말 하륜과 조준이 새로운 왕조를 건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하조대라고 불린다. 하륜과 조준은 고려말 나라안이 어지럽고 왕실이 지도력을 상실하자 새로운 왕조 건립의 뜻을 두고 벼슬을 버리고 이곳 양양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왕조를 도모해 다시 한양으로 향했고 조선의 개국 공신이 되었다.
중경묘는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고조부인 목조의 부친묘이다. 목조가 이곳에 묘를 조성한 일화가 전해지는데 맷자리를 찾던 중 마주친 한 스님이 이곳에 묘를 쓰면 새로운 왕조를 여는 왕이 날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목조가 그 자리에 부친의 묘를 쓴 것이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다. 아마도 조선의 왕권 강화를 위해 태조 이성계를 신격화한 이야기 중 하나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주차장에서 1시간 남짓 산길을 올라왔지만 여느 왕릉보다도 좋은 명당에 새로운 왕조의 권위를 실어주기에 부족함이 없게 잘 가꾸어 놓았다. 고려 말 이성계는 실권을 장악한 후 새로운 왕조 건설을 위한 고려의 마지막 왕이자 허수아비 왕으로 공양왕을 내세웠다. 성품이 온유하고 우유부단하며 이성계와는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기에 적당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공양왕은 왕위에 오르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거절했지만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공양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공양왕은 원주와 고성에 이어 삼척으로 유배되었다가 살해되었다. 역사를 보면 새로운 왕조의 시조는 망해가는 왕조의 마지막에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선의를 받는 형식을 통해 정통성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대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든 권력을 향한 욕망에 의한 것이었든 조선은 건국되었고 고려는 멸망했다. 이성계가 그 과정에서 징검다리로 삼았던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은 유배 생활을 거듭하다 결국 삼척에서 피살당해 최후를 맞이했다. 삼척에 있는 공양왕릉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공양왕과 두 아들이 묻혀있는 곳으로 전해진다. 왕릉에는 4개의 봉분이 있는데 하나는 공양왕의 것이고 2개는 아들의 것, 마지막 하나는 시녀 또는 말의 무덤이라 전해진다. 그런데 공양왕릉이라는 이름의 왕릉이 경기도 고양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공식 인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으나 2곳 모두 기록에 남아있어 2곳 모두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사라진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죽은 뒤에도 정식으로 묘 하나 남기지 못하고 논란이 있으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고려의 시작점이었던 철원 태봉도성에서 고려의 마지막이자 조선의 시작인 삼척까지 이야기를 따라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